자, 우리가 이강인 선수 얘기를 한 지가 좀 됐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맞아요. 콘텐츠로 제작을 한 지는.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어쨌든 대한민국 대표팀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개인 커리어로 봤을 때도 우리가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선수 중에 하나고 또 아무래도 마요르카라는 팀의 어떤 상황이 중상위권 이상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이제 강등권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이죠. 잔류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또 벤투호가 이강인 선수가 없는 와중에 이강인 선수가 뭐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나이 때문에 핵심은 아니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데 또 잘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그럼 과연 이강인이 또 카타르 월드컵에는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그러면 지금의 이 이강인의 상황은 좀 어떤가? 네. 일단 마요르카는 이겼습니다. 지금 네. 경기는 카디스랑 붙었고 전반 8분에 루벤 알카라스에게 선제 실점을 허용을 하긴 했는데 그 이제 20분에 살바세비아 그리고 66분에 베라트 무리치가 또 연속 득점을 올리게 되면서 2대1로 승점 3점을 추가를 했고 지금 현재 상황이 22경기 치른 가운데 5승 8무 9패 승점 23점으로 17입니다. 깐당깐당하다. 근데 이 바로 밑에 있는 강등권 이 카디스랑 맞대결이었는데 카디스가 바로 밑에 있거든요. 이 두 팀의 승점 차가 5점이에요. 근데 한 경기를 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여유는 있어요. 그치. 네. 완전히 지금 뭐 이거 강등 걱정해야 위험하다. 이 수준은 아니고. 레반테는 존나 위험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라나다랑 비교했을 때도 사실 승점 1점 차인데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마요르카는 남은 경기 한 경기 이겼을 때는 15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도 이제 벤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격대기 하다가 경기 끝날 때까지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리그 2경기 연속 벤치 스타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왜 갑자기 벤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에 출전한 시간 그리고 스탯을 좀 정리를 해보면 리그에서는 16경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 하나 도움 2개를 기록을 했고요. 선발 출전은 13번, 교체 출전은 3번, 총 1019분을 뛰었습니다. 이게 발렌시아 시절 생각하면은 출전 기회 자체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마요르카 이적 이후에 코파델레이에서도 4경기 나와서 도움 하나 했고 선발 출전 1번 있었고 교체 출전이 또 3번 있었던 이강인 선수입니다. 덕현이는 이강인 선수를 좀 봤잖아. 네. 직접 또 이제 그걸 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출전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을 때 이 선수가 어떤 식의 멘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러니까 좀 선수들마다 다르잖아요. 그쵸. 어떤 선수는 굉장히 좀 이렇게 다운되는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뭐 또 기회 온다라고 생각하는 타입이 있고 어떤 쪽에 가까운가요? 제가 본 이강인 선수는 선발 출전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실력도 있는 선수고 그치. 그리고 선발로 나와서 이 선수가 보여준 게 없냐? 없는 것도 아니야. 전혀 아니지. 나오면 잘하거든. 이 마요르카 경기 봐도 그렇잖아요. 이강인이 장점은 진짜 잘 살려요. 경기 맞아요. 나왔을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수가 선발 출전을 못했을 때 국내 팬들이 걱정하는 것도 저는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지만 저 그냥 사견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그런 건 봐요. 아니다. 지금 팀 내 입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왜냐면 발렌시아 때는 선택도 못 받았는데. 그치. 아예 교체로도 못 나오는 경기가 수두룩 팽팽했었는데 그러니까 쿠보가 부상으로 좀 빠져있을 때 붙박이 선발로 계속 이강인 선수가 나왔었고 이 이강인 선수가 쿠보가 돌아와서도 이제 같이 뛰는 경기 수가 꽤 있었죠. 이제 최근 경기에서 벤치 스타트가 약간 늘어나긴 했는데 이 카디스전에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공격 자원들이 벤치에서 교체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출전을 못했습니다. 뭐 이게 약간 걸린다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까지 계속해서 선발로 경기를 소화했다는 점을 미뤄보면은 이거는 뭐 입지 자체가 흔들린다 이렇게까지 저는 그거는 확대 해석이다 라고 보고 소속팀에서 선발 교체 오가면서 쭉 감각 유지하면서 지금 전 라리가 모드에 나름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발렌시아 때는 감독이 바뀌었음에도 계속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경험했었던 감독이 마르셀리노 그치. 그리고 이제 보로데행 잠깐 대행. 셀라데스 있었고 그리고 이 하비그라시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비그라시아 체제 하에서 어찌됐건 기회를 그렇게 많이 부여받지 못했고 결국 마요르카로 이제 이적하는 선택을 하게 됐죠. 야, 이게 상황인지라 짧은 기간 동안에 되게 많은 감독이 바뀌었다. 네, 그렇죠. 이 사이 이게 좋은 건 아니거든. 뭐 한 감독에서 쭉 가는 게 낫죠. 잘 맞는 감독이 쭉 가는 게 사실 제일 괜찮잖아. 네, 이강인 선수가 이제 제일 먼저 경험했었던 게 이제 또 마르셀리노고 마르셀리노가 이강인을 이제 1군 무대로 올렸는데 사실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마르셀리노 시절이 저는 지금까지도 베스트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마르셀로는 굉장히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해외 축구 처음 들어갔을 때 발렌시아 사정이 완전 진짜 좀 많이 열악했어요. 그때 막 프란델리도 감독으로 잠깐 그랬을 때인데
그때 있었던 이슈가 막 그런 거 있었어. 선수들이 막 훈련하러 안 나가가지고 코치들이 막 가가지고 데려오고 나오고 막 이랬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마르셀리노 오고 나서 챔스 가고 막 그랬잖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코파델레도 우승을 그치, 했어요. 맞아요. 바르셀로나 꺾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발렌시아 팀적으로 상당히 좋았는데 그 시기가 조금 더 길어졌다면 이강인 선수가 차차 또 발렌시아에서 계속 커리어를 이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근데 어쨌든 마요르카로 이적을 했고 이적을 하고 난 뒤에도 저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기회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짝 시선을 바꿔봐야 될 건 이제 국가대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국가대표 소집이 2020년 11월 그리고 2021년 3월이 마지막이에요. 그 일본전 0대3 패배가 이강인 선수 마지막이지. 그때는 이제 사실 뭐 전방위 배치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때 무슨 세컨도 막 그래. 얘기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 이때는 사실 벤투 감독도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히 본인의 힘으로 이제 그걸 뒤집어낸 거니까. 네, 이 국가대표팀에서는 확실히 입지가 단단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동 포지션에 좋은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이선 자원에. 네. 그러니까 이선으로 분류하면 이재성은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아주 잘하고 있고 그 이재성 선수를 이제 뭐 이재성 선수 얘기하는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선수는 지금 같은 시스템에 되게 필수적인 선수인 게 경기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공을 하나하나 놓치는 거를 따지면 이재성 선수가 최근에 대표팀 와서 그런 장면들이 있긴 있었어. 근데 수비에 가담해주고 압박을 해주고 활동량을 커버해주고 기름칠을 해주는 걸 이재성만큼 잘해주는 선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강인 선수와 비교했을 때도 그 부분은 저는 이재성 선수가 좀 확실하게 우위에 있죠. 뭐 나이 차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거의 둘이 10살 차이 10살 차이지. 9살이잖아. 네. 그래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이동경 선수도 이제 샬케 이적하면서 해외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보면 1, 2선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측면 자원들까지 포함한다 가정했을 때 왜냐면 벤투가 최근에 또 이제 4-2-2-2에 가까운 전형을 또 이제 쓰고 있으니까 황희찬 있죠. 그리고 이동준이 또 이번에 헤르타 베를린 갔습니다. 그리고 이동준은 정말 또 본인이 가진 장점을 확실하게 또 그라운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성 선수 언급했다시피 있고 이동경 있고, 그리고 권창훈 선수도 대표팀에서 잘해요. 권창훈이 좋아요. 그러니까 왼발 이게 권창훈이랑 이강인이랑 같은 선생이 비교하기에는 또 그 스타일이 달라. 근데 권창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좋고 권창훈이 들어갔을 때 또 포인트가 나온 경우가 많아. 맞아요. 그리고 골도 넣었잖아요. 경기에서. 그리고 이제 톱 자원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전에 조규성이 또 이렇게 올라오고 조규성이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어. 네. 그러니까 이강인이 안 좋다기보다 같은 선상의 이선을 좀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봐도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잘하고 있어서 맞아요. 이강인 선수가 곧바로 거기를 쿡 하고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데드볼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데드볼도 보면은 백승우 프리킥 요즘 기깔나거든요. 거의 대부분 유슈팅으로 가. 네, 그리고 정우영 선수도 사실 좋고. 프리킥 잘 차고 그러다 보니까 기용을 하기가 저는 벤투 감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애매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게 좀 정말 냉정하게 보잖아요. 그럼 이강인 선수가 데드볼 프리킥 상황, 직접 프리킥 상황에서 아직 많은 걸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치.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진 않잖아요. 소속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강인의 장점이라고 확실하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건 드리블 탈압박. 이거는 지표를 놓고 봐도 라리가 내에서 괜찮아요. 네. 성공률도 상당히 높고. 근데 그 외의 부분을 살펴봤을 때 대표팀에서의 입지가 약간 흔들리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저는 장차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할 거고 해야 하고.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이강인이 들어가기에 뭔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 포지션, 동 포지션에 좋은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 스포르트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카디스전을 앞두고 나온 기사인데 쿠보타 케우사는 마요르카 내에서 선발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은 위쪽 지역에서 공간을 창출하는 작업에 있어 이강인을 기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공간을 창출하고 이게 결국에는 탈압박이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살려서 이걸 기용을 할지 아니면은 뭐 지금 뭐 벤치에서 있다가 조커로 나오듯이 뭐 게임 체인저 역할로 사용을 할지 이제 이 부분을 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 스포르트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필요한 유닛인 거 맞아요. 드리블 좋고 탈압박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장점이 확실하고 이게 라리가 무대에서 통한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올 시즌을 특히나 거치면서. 근데 문제는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잘 안 풀렸을 때 그냥 계속 조커로 나오는 경우가 그치, 있어요. 맞아요. 선발보다는 게임 체인저 역할로 계속 나오는. 근데 지금 뭐 약간 선발에서 제외되고 벤치 스타트를 한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이거는 뭐 감독 플랜에서 제외가 됐다. 그건 아니고. 이거는 마요르카 플랜에서 제외가 됐다. 이렇게까지 볼 건 아니고 앞으로 이강인 선수는 저는 올 시즌 끝날 때까지는 경기수 많이 소화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마요르카랑 1년 단기 계약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정식 계약 맺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요르카라는 팀이 라리가에 잔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뭐
뭐 만약에 세군다 디비시온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타팀으로 이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팀에 잔류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 출전 시간은 저는 가면 갈수록 늘지 전 줄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냥 일시적으로 약간 이런 거다. 대표팀으로 봤을 때는 월드컵이 6월이야 만약에 일반적인 월드컵처럼 그러면 저는 카타르 월드컵에 이강인 선수의 이름이 요번엔 빠질 가능성이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의 상황이.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4달 남았어요. 지금 월드컵이. 그리고 이 지금 체제로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선 자원은 풍부한 편이고 근데 11월이라 그 사이에 변수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강인 선수만을 위한 대표팀은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렇잖아. 대표팀은 국가대표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자리를 억지로 만들 이유는 없어요. 다만 11월까지 기간이 오래 남았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가 있을 때 분명히 이강인 선수는 가장 최상단에 있는 선수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맞아요. 그 2선단 뭔가 거기가 삑사리 난다.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그 자리에 선수진이 워낙에 두텁고 이강인이 그들에 비해서 떨어진다가 아니라 다른 선수도 워낙에 지금 다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있어요? 이강인 선수 카타르 월드컵에 설사 뭐 예를 들어 뭐 이름을 못 올렸다 치더라도 이 선수가 앞으로 월드컵을 2회, 3회 이상 뭐 갈 수 있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월드컵뿐만 아니라 뭐 아시안 게임, 아시안컵, 올림픽 아시안컵 할 수 있는 이런 대회들이 무수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마음이 급하지 않다면 기회는 앞으로도 창창할 테니까. 여튼 지금의 상황은 이 정도고 그렇게 걱정할 만한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스탯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잘할 거예요. 네.